실행. 예, 계산이 됐고요. 이쪽에 지금 쭉 가져왔고요. 다 됐으면 밑으로 캔버스 조정하고, 예, 저장하고, 끝났습니다. 완료. 사진 이어붙이기. 이렇게까지 처음에 없는 사진을 체크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진을 어떤 식으로 포토샵에서 이어붙일 거냐면, 예, 보통 이렇게 예를 들면 갈매기부터 이렇게 쭉 이어붙인다 하면 갈매기 사진을 포토샵으로 가져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강아지 사진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쭉 가져올 텐데,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처음에 가져온 이 사진을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으니까 닫고, 그 다음에 뭐 얘도 이렇게 해서 얘도 가져와서 복사해서 붙여넣고, 필요 없으면 닫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를 쭉 쌓아 올린 다음에 쭉 레이어를 쌓아 올린 다음에 요 가져온 전체 사진에 세로 픽셀의 길이를 다 더해서 뭐 사진이 뭐 가로 픽셀 크기도 서로 다 다르니까 쭉 다 이것들을 계산 한번 하나 가로 픽셀의 길이와 세로 픽셀의 길이를 미리 계산을 한 다음에 가로 픽셀은 가장 넓은 사진의 가로 픽셀로 바꿔주고요. 그죠? 제일 큰 사진 크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세로 픽셀은 요 붙여 넣을 사진의 전체 길이를 다 더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게 1000이다 그러면 1000으로 이렇게 늘려주고, 그리고 나서 전체 붙여 넣은 사진들을 하나씩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되죠. 이렇게 하나씩 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쭉쭉 해서 밑으로 내려줘서 이렇게 다 이어 붙인 다음에 요걸 저장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요렇게 한번 매크로가 요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짜 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 가져온 이미지들의 가로 크기, 요 가로 폭의 넓이, 픽셀 크기하고 세로 픽셀의 크기들을 파악을 해야지만 요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사진의 길이를 체크하는 일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쭉 붙여놓고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길어 보이기는 하는데, 예. 이게 매크로를 한꺼번에 쭉 이렇게 붙여놓으면 뭔가 많아 보여서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조금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아주 복잡하진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방금 전에 처음에 선택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한 거를 가지고 처음엔 뭐가 없는지 체크를 했었고요. 그 과정이 무리 없이 그냥 통과가 됐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요 선택된 거를 가지고 반복문을 똑같이 또 돌려줄게요. 그래서 for each 할인 셀렉션을 똑같이 또 해주는 거예요. 여기 for부터 시작해서 요 밑에 next까지, 여기까지가 요 반복문의 과정입니다. 뭔가 좀 길어 보여서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자,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의 이름을 pname으로 변수를 잡아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확장자가 3개이기 때문에 3개의 경우를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3번을 놓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폴더에 있는 사진 이름이 JPG로 있다. JPG 이 dir 명령어는 폴더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요 JPG의 이름이 dir로 찾아봤는데 공란이 아니다. 얘기는 사진이 있다는 얘기죠. JPG로 사진이 있으면 사진의 이름 pname은 폴더의 사진 이름 .jpg로 요 사진의 이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경로까지 포함해서.
그게 만약에 아니고 ELS if 아니고 만약에 GIF로 있다. 공란이 아니다. GIF가 있다 그러면 사진의 이름은 GIF로 잡아주는 거고, 그것도 아니고 얘도 없고 만약에 PNG가 있다 그러면 사진의 이름은 PNG로 잡아주는 거예요. ELS if까지 해서 중간에 JPG가 먼저 있으면 여기 밑에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밖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JPG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얘가 GIF다 그러면 GIF, 이 셋 중에 하나로 있는 것으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PW는 이 사진의 가로 픽셀이고요. PH는 사진의 세로 픽셀인데요. 이거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로드 픽처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pname, 사진의 지금 이름, 경로를 포함한 그 사진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가로값 width 곱하기 0.03779를 해주면요, 이 사진의 가로 픽셀 값이 됩니다. height로 하면 세로 픽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진의 픽셀 값들, 가로 픽셀과 세로 픽셀을 가져오는, 그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만약에 여기서 토끼로 시작했다 하면 이 폴더에 있는 토끼 GIF, JPG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pname은 토끼.jpg가 되는 거예요. 요 C 사진 폴더에 있는 토끼.jpg에 가로 픽셀과 세로 픽셀을 가져오는 거죠. 요 변수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 픽셀 ph, 그러니까 요 세로 픽셀 sum, 요거는 뭐냐면 세로 픽셀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반복문이 계속 끝까지 돌아갈 때마다 요 높이를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ph sum에다가 계속 ph를 더해준다. 요 반복적으로 계속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ph sum에다가 계속 ph를 더해주면 요 반복문이 다 끝나고 나면 전체의 세로 픽셀의 값이 요 ph sum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캔버스 사이즈를 조정할 때 얘가 캔버스 크기를 높이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할 때 요 값을 요걸로 ph sum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씩 할 때마다 컬러 인덱스 6번 노란색인데요. 하나씩 이렇게 픽셀 값들을 체크를 했다는 거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된 것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준 거예요. 나중에 뭐가 잘못됐거나 하면 색칠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제대로 됐다는 걸 표시해 주는 거죠. 이렇게 작업이 제대로 다 이어 붙였다, 이건 체크가 다 됐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할 때마다 노란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눈으로 좀 보여지면서 작업이 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한번 색칠을 해주는 거죠. L-width라는 변수에다가 가장 긴 가로값을 구해서 나중에 캔버스 사이즈를 조정할 때 다시 사진을 한번 여러 가지 사진들을 쭉 가져오는데 가로값이 다 다르거든요.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럴 경우 사진 중에 제일 가로 픽셀 값이 가장 큰 이미지의 세로 가로 값으로 조정을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요 과정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PW가 사진의 그 가로 픽셀 값이잖아요. 그 PW라는 값이 L-width라는 값보다 크다면 요 L-width는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어떤 변수, 처음엔 0이겠죠? 0보다 PW가 만약에 뭐 500이다 그러면 더 크죠? 예, 더 크기 때문에 L-width에다가는 PW 500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만약에 지금 L-width가 500이었는데 500을 넣어줬기 때문에 지금 500이잖아요. 근데 한 바퀴 돌아서 다른 사진을 딱 할 때 L-width가 500인데 만약에 새로 불러온 사진의 가로값이 1000이에요. 그러면 500보다 1000이 더 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 L 위드스에다가 새로운 값 1000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가장 큰 가로 픽셀 값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들을 계속 비교를 해보는 거죠. 계속 비교를 해보는데 요 값보다 만약에 작아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지 않아. 작으면 그냥 통과하기 때문에 넣어주지 않는데 지금 있는 값보다 더 큰 사진, 가로값이 더 큰 사진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는 요 값을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더 큰 값으로. 그래서 끝까지 다 돌고 나면 가장 큰 가로 픽셀 값이 요 L 위드스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요 L 위드스는 요 폰엑스가 다 돌고 났을 때 가장 넓은 가로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캔버스의 가로 픽셀로 요 L 위드스 값을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가장 짧은 세로 픽셀 값을 지정을 좀 찾아주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토샵을 이렇게 불러와서 계속 불러와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이렇게 계속 해줄 건데요. 기본적으로 얘가 가장 사진을 딱 불러왔을 때 붙여넣기를 하면요. 가로폭이 이렇게 가장 넓은 폭으로 있다고 할 때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딱 와요. 가로는 가운데로 오는데 세로는 얘가 만약에 되게 이렇게 조그만 사진이다. 그러면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딱 얘도 세로도 가운데로 오거든요. 근데 이따가 포토샵을 제어하는 걸 말씀드릴 때 하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딱 맨 위에 이렇게 와야 돼요. 사진을 이쪽으로 붙여넣기를 했을 때 가장 요 상단에 딱 와야지 여기를 기준으로 얘를 몇 픽셀 밑으로 이동할 것인지를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 사진의 가장 위쪽으로 딱 붙여서 얘가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캔버스를 나중에 조정을 다시 하더라도 맨 처음에 사진을 일로 막 붙여넣기 하는 과정에서는 세로 픽셀이 가장 작은 사이즈로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로 픽셀이 뭐 가장 작은 값이 200이다 그러면 이렇게 요런 값으로 시작을 해서 붙여넣기를 해야지 얘를 붙여넣기를 했을 때 이게 가장 위에 붙여지는 거예요. 세로 값이 너무 넓으면 센터 정렬을 해버리거든요, 자동으로. 그러면 나중에 얘를 밑으로 이동할 때 맨 위에서부터 기준으로 몇 픽셀씩 이동을 하는지를 더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밑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버리면 이거를 계산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시작하려면 이 사진들 중에서 세로폭이 제일 작은 값으로 이렇게 딱 설정을 하고 가로폭은 가장 넓은 값으로 시작을 해야 붙여넣기를 딱딱 해놓고 쭉 밑으로 내리기가 계산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지금 가장 짧은 세로 픽셀 사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의 반대인데요. S 헤이트 가장 작은 스몰 가장 작은 헤이트라는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두고 얘가 어떤 값이 있는데 지금 새로 가져온 pH 그 사진의 높이가 요 값보다 작으면 계속 작은 값을 여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요 값이 처음에는 좀 커야 얘보다 작으면 여기다 넣어주니까 처음에는 이 값이 좀 큰 값이 설정이 돼 있어야 요 조건에 맞아서 계속 새로운 작은 값들을 여기다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얘는 큰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요 값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0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설정을 안 해도 괜찮아요. 0보다는 다 크니까. 근데 여기는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일단은 요 S 헤이트 값을 그래서 위에다가 한번 좀 큰 값을 한번 지정을 해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3만이 좀 작다고 느껴지면 더 큰 수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진이 3만 픽셀 정도 되려면 굉장히 큰 사진이니까 이 정도 값을 일단 넣어 본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S8가 지금 3만이란 값이 여기서 설정을 해놨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 pH 새로 가져온 사진의 높이가 3만보다 작으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S8에다가 이 값을 새로운 높이를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500이다. 그럼 500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500인데 만약에 100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100이라는 새로운 사진이 들어왔다. 그러면 500보다 100이 더 작으니까 그럴 때는 이 높이의 값을 새로운 값 100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돌리다 보면 최종적으로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작은 높이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맨 마지막에는 요거 다 계산이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R offset 01 그러니까 여기 사진이 이름 바로 옆에 요 칸에다가 pHsum을 아까 뭐였냐면 세로 픽셀을 계속 더해간 그 값이거든요. 세로 픽셀을 계속 더해간 값을 옆에다가 표기를 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뭐 예를 들면 사진이 하나는 뭐 500픽셀 세로가 500픽셀이었어요. 그럼 여기다 500 이렇게 넣어주겠죠? 근데 얘가 500이야. 다음 사진이 높이가 만약에 30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두 개를 더한 800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그 다음 픽셀은 뭐 200이에요. 그러면 800에다 200을 더한 값 1000.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을 시켜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픽셀은 뭐 40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4000이 됐네요. 400이에요. 그럼 여기는 1400.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진의 높이의 누적의 합을 계속 이렇게 옆에다 표기를 해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따가 이렇게 사진을 다 이렇게 이쪽으로 다 붙여넣기를 다 끝낸 다음에 얘를 밑으로 이렇게 캔버스 사이즈를 최종 캔버스 세로값 전체를 다 더한 값으로 요 캔버스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고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만이다. 그럼 이렇게 넓게 이렇게 지정을 딱 해주고 여기 가져왔던 요 사진들을 밑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하나씩 내려줄 거거든요. 밑으로. 그럼 쭉 이어붙이기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얼마씩을 내려줘야 될지를 모르면 이걸 얼마를 내려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여기다가 써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토끼라는 첫 번째 사진은 그냥 놔두면 되고요. 이 벌새라는 사진을 얼마를 내려줘야 되냐면 이 토끼라는 사진이 세로가 500픽셀이니까 이 벌새는 500픽셀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500픽셀 이 다음 바로 밑으로 내려주려면 501픽셀에 넣어주면 되겠죠. 501픽셀만큼 밑으로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강아지는 벌새까지의 높이가 800이니까 강아지는 801만큼만 내려주면 되죠. 801만큼만 내려주면 돼요. 말은 맨 위에 있는 사진을 1000픽셀만큼 플러스 1 해서 1001픽셀만큼 내려주면 이런 식으로 요 사진이 있는 요 바로 윗 사진의 길이의 합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합을 적어주는 거거든요. 요거를 매크로를 짤 때 이런 고민들을 미리 다 해보고 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을까를 요런을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명령어를 다 안다고 해서 매크로를 짜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정해 놓으면 요거를 내릴 때 편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물론 다르게 할 수도 있죠.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저는 요 방법을 하는 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토끼가 500이라면 벌새는 500만큼 요
요 첫 번째 사진의 크기가 만약에 요 세로가 500이다. 예를 들면이에요. 이게 현재는 아니지만 여기까지가 500이다. 그럼 요 두 번째 사진은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500 요만큼만 이렇게 내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500을 내리면 이렇게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픽셀을 더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벌어지고. 그래서 요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미리 해주는 겁니다.